시는 가장 강한 포병대가 있는 군의 편이다. 포병은 전쟁의 왕이다. 인류 역사상 치열한 전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포병은 현대 지상군 화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화포의 강력한 위력을 지닌 대포, 로켓, 미사일 등으로 적을 공격하는 포병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군의 발전과 탄도미사일의 등장으로 이제 포병의 시대는 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포병의 중요성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지난 수십 년간 포병 전력을 키우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인 K9만 보더라도 짐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져 방산업계 효자 상품인 K9이 괜히 세계 자주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포병 화력이 이제는 세계 최강 미국까지 제칠 정도라는데요. 심지어 단독으로 서방 전체와 포격전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마저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포방부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방부의 별명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줄 몰랐던 우리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매체 인사이더 몽키에서 2024년 포병 분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을 1위로 꼽았던 것이었는데요. 이번 순위는 매우 특별한 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무기체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총 포병부대 수뿐 아니라 기술의 양, 품질, 훈련 수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순위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본 결과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1위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제치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기에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인사이더 몽키에서 발표한 조금 더 세세한 순위를 확인해보자면 한국의 기술 역량 순위 10위, 총 화포수 8,633개에 0.5점 만점에 0.488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강력한 지상군을 구축하고 많은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한국의 포병 전력은 581대의 로켓 발사기를 포함한 8,500대 이상의 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이외 순위를 살펴보면 2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3위는 미국, 4위는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19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세계 1, 2, 3위의 군사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1, 2위의 화력을 갖춘 포병 부대가 모두 한국에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단독으로 유럽 전체와 맞먹는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제7기동 군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으로 유럽 전체의 포병 전력과 맞먹는 화력을 가진 부대가 두 곳이나 존재하고 있다고 하죠. 바로 제1포병여단과 제5포병여단입니다. 제1포병여단은 K9 자주포가 가장 먼저 배치된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말만 포병여단이지 사실상 포병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1포병여단에는 K9 자주포와 천무, M270 다연장 로켓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 전력이 모두 모여있죠. 산하에 3개 포병단이 배속되어 있고 여단 직할 포병대대가 별도로 존재하며 모든 자주포 대대가 K55가 아닌 K9 전력화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300문가량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문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육상 자위대가 가진 최신 자주포와 구형 자주포, 박격포까지 모든 포를 모아봐도 제1포병여단이 보유한 수량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비교를 해보자면 유럽을 대표하는 군사 강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주포 물량을 전부 합쳐야 300문이 간신히 넘을 정도라고 하면 체감이 확 되죠. 이뿐만 아니라 제1포병여단에는 K9과 천무에서 사격하기 위한 최신형 탄종을 산처럼 쌓아두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개성 부근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 제2군단을 전멸시키기에도 충분하고도 남을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규모가 어마어마한 만큼 이에 맞는 훈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포병 사격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강한 화력을 가진 제1포병여단과 화력에서 1, 2위를 다투는 제5포병여단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제5포병여단은 백곰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북한군이 서울로 침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철원, 포천 길목을 방어하는 제5군단의 화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대라고 하죠.
제5포 병여단 역시 사단에 필적하는 대규모 부대로 10개의 포병대대와 10개의 예비포병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방어 임무를 맡은 만큼 천무 다연장 로켓, M270 MLRS와 같은 특수무기를 운영하는 포병대대입니다. 또한 K9A1 자주포와 K55A1 자주포 등을 운용하며 제5군단의 보병사단과 기갑여단의 화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규모의 포병부대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존재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신들도 이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의 군사력 순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부대 탑20 놀랍게도 1위는 미국이 아닌 아시아의 동맹국이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이 소식을 전한 곳은 바로 루마니아였습니다.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군사력 순위는 미국이 항상 1위일 것이라는 기대를 배신하고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한국의 성취에 감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인 K9 자주포를 이제 루마니아가 가지게 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루마니아의 자주포 사업은 의도치 않게 시작되었지만 이후 막힘없이 추진되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자주포 도입 후보로 처음부터 한국의 K9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안젤 틀버르는 얼마 전 예상 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주포 도입에 대해 독일이 지속적으로 로비를 해왔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독일의 로비에도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한국의 K9 자주포만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자주포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독일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기술 이전은커녕 정비도 제대로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반해 K9은 독일과 달리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현지 생산까지 지원하고 있기에 한국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 중 6번째 K9 운용국이 되었는데요. K9 자주포 53운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도입하며 총 9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자주포 일문 없는 루마니아 육군이었는데요. K9의 도입으로 이제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낼 방패가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의 합류로 이로써 한국을 제외한 K9 운용국이 10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K9의 다음 수출국은 어느 나라일지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K9 도입 운용국으로 미국이 거론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발표된 포병 전력 순위에서 미국은 충격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으로선 이례적인 결과였죠. 이는 미국이 수송이 어려운 포병보다 공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던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전히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결국 포병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미군 역시 60년 넘게 운용하고 있는 팔라딘을 대체할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미국 역시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차세대 자주포 XM2001 크루세이더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XM2001 자주포는 미국에서 만드는 만큼 각종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분당 최대 12발을 사격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를 앞두고 개발 계획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미 육군의 포병 화력 장거리 투사 능력 강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포를 쏠 때마다 포신이 지나치게 빠르게 마모되어 도저히 전력화를 추진할 수 없었다고 하죠. 미국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더 이상 미룰 순 없는데 차세대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엎어져 버리고 만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미 육군의 이런 상황은 차세대 무기 개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상황이었고 확인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없어 고민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자주포를 두고 고민하던 미 육군은 한국을 선택지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방산 대담에서 미군의 장비 조달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고위인사는 그야말로 폭탄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신흥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과 손을 잡고 포병 시스템에서 무인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범위의 무기 공동 생산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죠. 이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혼자 힘으로 모든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군사 공동 생산 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지난해 호주에서 하이마스의 유도 로켓을 생산하는 합의를 맺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랜 동맹이자 방산 강국인 한국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미 육군 획득 책임자 더그 부시 차관보는 지역 갈등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육군을 위한 헬리콥터, 지상 전투 차량, 포병 시스템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를 한국 내에서 공동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화의 K9 자주포가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입찰에 참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시 차관보는 155mm 52구 경장 자주포인 K9은 매우 발전된 시스템으로 자동장전 기능까지 있어 어떤 면에선 우리 포병 시스템보다 발전되어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K9 자주포의 발전형인 K9A2나 K9A3의 미국 수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K9의 미국 진출의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이 먼저 한화에 손을 내밀어 K9A2 수출을 위한 팀 썬더에 합류했던 것인데요. 로키드 마틴에서도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린 K9A2가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승리할 거라 확신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의 정치적 합의로 인해 테스트도 못 해봤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한국 자주포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형 자주포를 비롯해 개발이 꾸준히 진행 중이죠. 많은 국가들이 무기 개발 사업 중 화력에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포병을 중심으로 한 화력이 전쟁에서 큰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화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9이 더욱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